가면 미분법 마지막 속도,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하고 미분법 단원을 마무리 지을 거예요. 212쪽으로 가면 속도,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 큰 1번의 직선 운동에서의 속도, 가속도에다가 적으세요. 수학 2. 이 부분은 내가 설명할 파트가 없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가 시간 t에 대한 관계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속도는 뭐다? 그 위치의 시간 t에 대한 도함수가 되실 거고요. 가속도는 뭐다? 속도에 다시 시간 t에 대한 도함수가 되실 거니까. 우리가 배운 표현을 쓰면 가속도는 이제 위치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주셔도 이게 도함수라고 이야기해 주셔도 됐죠? 다만 이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도 t에 대한 관계식이 지수로그 삼각함수가 될 수 있다는 점만 조심을 하시면 직선 운동은 수트 때 배웠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평면 운동이야. 이 평면 운동을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데 자, 이제 점이 평면 위를 움직이기 시작하면은요, 얘네들이 움직이는 방향이 어떻게 돼? 자, 생각을 해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은요, 무조건 뭐야? X축 양의 방향 아니면 음의 방향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속도의 방향이 무엇에 의해서? 그냥 플러스 부호랑 마이너스 부호에 의해서만 결정이 됐다고요.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고,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겠지. 부호만 가지고도 방향을 세팅하는 게 가능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개념이 아니셨거든. 근데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은요, 방향이 오른쪽 왼쪽만 있는 게 아니잖아. 맞아요? 위 아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섞이게 되면 오른쪽 왼쪽 위아래 방향이 같이 섞여서 막 이런 방향 여러 방향으로 막 움직이실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자, 원래 이 파트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기하의 평면 벡터를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일단 미적분에 들어와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위치가 이제는 뭐야? 그냥 단순히 하나의 관계식으로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평면 위에 있기 때문에 x좌표와 y좌표로 분리가 되어 있으실 거야. 맞아요? x랑 y로 주어지실 거라고요. 중요한 건 이 x좌표와 y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이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함수들에서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y는 fx꼴로 주어져 있다면 뭐야? x는 그대로 냅두고 y만 fx꼴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수직선 운동도요, x좌표 자체를 시간 t에 대한 관계식으로 정리를 했었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 x좌표랑 y좌표를 내가 만약에 각각 시간 t에 대한 관계식으로 준다면 이건 결국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미분법에서 이야기했던 4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꼴로 정리가 되실 거라는 거예요. 됐어요? 시간 t든 각 세타든 결국 x, y가 따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4개 변수꼴로도 x, y 좌표를 주실 수가 있다는 거지. 됐어요? 근데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결국 뭐야? t는 4개 변수고 좌표 평면에는 x좌표와 y좌표로 표현이 되실 거니까. 됐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속도가 속도를 어떻게 표현을 해주실 것인가. 결국 속도라는 거는 이 점이 움직이는 방향, 크기를 따져주셔야 되고 이 방향을 따질 때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섞인 경우는 그냥 x좌표는 x좌표대로 y좌표는 y좌표대로 따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 그리고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 이걸 따로 정리해 주시면 알아서 얘네 둘이 합쳐져서 가는 방향이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기하를 배우신 분들은 왜 이게 따로 정리해도 상관이 없는지 아실 거예요. 평면 벡터의 성분 분리 때문에 가능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만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x는 x대로 y는 y대로 그냥 따로따로 속도를 구해준다는 느낌으로 다만 얘네 둘이를 따로따로 마찬가지 좌표의 형태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 둘이 합쳐져서 알아서 가는 방향 결정이 될 거라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그게 x좌표, y좌표가 따로 정의가 돼 있어도 매개 변수가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미분은 매개 변수 t에 대한 미분밖에 없었잖아. 따로따로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가속도도 결국은 뭐냐? 속도와 마찬가지로 방향 정보가 필요한 개념이시기 때문에 상수함수는 미분하면 그냥 0이 되고요. 그럼 y는 fx꼴은 x축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y에 대한 식만 이계도함수의 형태로 남을 거라는 거지. 됐어요? 그리고 얘는 마찬가지로 t에 대해서 x좌표, y좌표 따로따로 시간 t, 매개변수 t에 대해서 미분해 주시면 그냥 x 방향, y 방향 따로따로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고. 됐죠?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분명히 방향 정보를 담고 있는데 우리 속도가 속도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 속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맞아요? 속력은 뭐야? 속도의 크기고요. 수직선 운동에서는 이 속도에서 방향 정보를 빼고 크기만 뽑고 싶으면 뭐 해주시면 됐었어? 그치? 절대값 딱 해가지고 부호만 똑 떼주시면 됐었어요. 맞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향 정보를 떼고 크기만 뽑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주셔야 되냐? 결국 이 속도 자체를 점의 좌표라고 생각하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3분의 길이의 형태로 속도의 크기가 정리가 되셔야 돼요. 됐어? 이 부분도 제대로 이해를 하시려면 벡터에 대한 개념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 일단 없으니까 그냥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정도로 원점에서부터 주어진 요 방향 정보를 그대로 피타고라스 정리에다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일단은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됐죠? 근데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 뭐만 해주시면 되겠다? 절대값만 붙여주시면 되겠다. 얘는 그대로 절대값 f 더블 프라임 x꼴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얘는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죠. 속력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루트 안에다가 ft의 제곱, 프라임 t의 제곱, g 프라임 t의 제곱을 전부 집어 넣어 주셔야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죠. 가속도의 크기 같은 경우에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그대로 제곱제곱의 형태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속도에서 방향이 빠진 절대값 속도는 속력, 그리고 가속도에서 방향이 빠진 절대값 가속도는 그냥 가속도의 크기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됐죠? 자, 똑같이 매개 변수가 주어져 있어도 지금 요 단원 같은 경우에는 관심사가 달라. 뭐야? 그때는 접선의 기울기를 원했던 거기 때문에 x 변화량과 y 변화량의 비율을 원했던 거기 때문에 얘네 둘을 가지고 분수식을 만들었으면 지금은 뭐야? 가는 방향, 크기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냥 각각의 x 방향, y 방향으로의 도함수만 정리해 주셔도 된다는 거지. 됐어요? 얘를 가지고 다른 짓 할 거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좌표의 형태로 표현을 해주시면 요 안에 자연스럽게 크기와 방향이 다 들어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됐어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하 과목에서 평면 벡터를 배우면 훨씬 더 이해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일단 지금 미적분 단계에서는 받아들여 주시기만 하면 돼요. 사실 이 파트는 계산 자체가 어려운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나중에 적분 단원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일이 있을 거예요. 네, 일단 지금 미분 단계에서 얘네들이 왜 이렇게 정리가 되는지 받아들여 주셔야 나중에 적분을 할 때에도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문제도 몇 개 없고요. 내가 설명할 내용도 별로 없거든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풀어주시면 되고 요거 그대로 까먹지 말고 우리는 적분 단원으로 들고 간다는 느낌으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적분 단원 제일 마지막에 다시 이 속도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실제로 우리 수투에서도 미분 단원 제일 마지막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속도가 속도 이야기했고 적분 단원 제일 마지막에 속도가 주어져 있을 때 거꾸로 위치 변화량 그리고 움직인 거리 구하는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야. 맞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미적분에서 하는데 무슨 버전으로 하시냐? 평면 버전으로 하시기 때문에 평면에서는 속도, 속력, 가속도가 그렇게 단순한 식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정도만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됐죠? 이등의 영역이다. 기하를 배우기 전까지는 그냥 받아들여 주시기만 하면 되는 영역이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기하를 공부하면서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드디어 마지막 단원입니다. 292쪽 속도와 거리. 자, 지금 여기 첫 번째 네모 박스에도 나오지만 직선 위의 점의 위치와 움직인 거리 뭐라고 돼 있어? 수학2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수학2에서 배웠던 수직선 운동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좀 해보죠. 우리 미분 단원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가 시간 t에 대한 관계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정확히 뭐가 나오시고 속도가 나오시고 얘를 다시 시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뭐가 나오신다? 속도가 나오신다. 맞아요? 이게 우리가 미분 파트에서 이야기했던 거면 적분 파트에서는 뭐가 주어지는 상황이었냐? 속도가 시간 t에 대한 관계식으로 주어지는 상황이었어. 속도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수직선 운동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면 위치는 뭐야? 다시 시간 t에 대한 관계식이 되셔야 되지 않아요? 내가 얘를 미분해서 속도를 얻었으면 다시 이 속도를 어떻게 해주시면? 적분을 해주시면 뭐가 되겠다? 위치가 되겠다. 적분 구간 없이 그대로 얘를 t에 대해서 적분한 무엇이요? 부정적분이요. 왜? 내가 원하는 거는 시간 t에 대한 관계식이니까. 맞아요? 위치를 시간에 대한 관계식, 속도를 그대로 적분을 했을 때 부정적분이 그대로 위치가 되면 중요한 건 부정적분에는 항상 뭐가 등장하셔야 되고 그치? 적분 상수가 등장하셔야 되고 이게 다항 함수에서는 적분 상수가 그대로 t는 0일 때의 함수값이시다 보니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처음 위치 정보를 의미하는 값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다항 함수가 아니라 지수로 삼각함수가 되면 특히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0을 집어넣었을 때 이 부분이 그냥 소멸이 되는 게 아니잖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분상수를 그냥 처음 위치 정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미적분에서는 살짝 무리가 있겠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수2에서도 이 위치를 이야기할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냐면 교과서에는 얘를 부정적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정적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 위치 정보는 그대로 항상 기본적으로 더해 주셔야 되는 정보라고 생각을 하면 얘를 정적분의 관점에서 처음 시간, 보통은 0이죠. 0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시간까지 F라고 할까요? 마지막 시간. 속도를 정적분하게 되면 정적분의 관점에서는 뭐야? 0에서의 위치가 그대로 처음 위치니까 이렇게 부정적분을 구해서 윗그라이크 집어넣고 빼면 이만큼이 정확히 뭐가 되냐? t는 0에서부터 tf까지 우리가 조금 있다가 동그라미 2번에서 이야기할 위치 변화량의 관점에서 정리가 되어 있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자, 처음 위치를 기준으로요. 처음 시간 0에서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위치 변화량을 다 구해주시면 만약에 위치 변화량이 1이야.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시작했으면 결국 최종적인 위치는 1이 되시는 거고 2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위치 변화량이 1이면 최종적인 위치는 3이다 라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냐? 이 위치는 내가 원하는 시간 t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t에 대한 관계식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넓은 의미에서는 그냥
부정적분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상관이 없으시겠다.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이 그래프가 막 구간별로 관계식이 다른 그래프로 등장을 하시면 처음 위치를 기준으로 위치 변화량의 관점에서도 해석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정도로 우리가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그러고 나서 위치 변화량 이제 여기에는 시간의 구간이 주어지죠. A초에서부터 B초까지 위치 변화량을 구하고 싶다. 근데 우리 과학 시간에 위치 변화량이라 하면 중간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항상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뺐을 때 거리 그 자체를 위치 변화량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말도 안 나오냐. 무슨 말이냐. 처음 위치가 1이고요. 나중 위치가 3이잖아. 그럼 위치 변화량은 뭐야? 2인 거죠? 내가 이 중간에 앞으로 막 5칸만큼을 갔다가 뒤로 3칸만큼을 가도요. 위치 변화량은 2이기 때문에 그냥 처음과 나중만 본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값을 위치 변화량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됐어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계산을 통해서 위치는 속도의 부정적분이라고 그랬고 그렇게 구한 위치 x t에다가 B랑 A 집어넣고 빼는 계산 누가 해주실 수 있는 거야? 정확히 정적분 계산이 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맞니? 대신 속도라는 개념은 우리 미분에서도요 방향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 그랬어. 그 방향이 결국 수직선상에서는 앞으로 가면 플러스고 뒤로 가면 마이너스 부호의 형태로 결정이 되지만 앞으로 5칸만큼을 가고 뒤로 3칸만큼 갔으면 얘네 둘이 상세가 되셔야 되는 부분이죠. 속도 관점에서도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어. 위의 넓이는 5고 밑의 넓이가 3이면 궁극적으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했을 때 위아래 넓이가 상세가 되고 2가 되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자, 결국 정적분은 중간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요. 뭐야? 나중 위치, 처음 위치만 고려한 계산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실제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 아닌 그냥 정적분 계산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위아래 부분 부호 다 고려해서 정적분 계산을 하시면 결국 그게 뭐냐? 속도 위치 관점에서는 그냥 위치 변화량 그 자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간 거, 뒤로 간 거 전부 다 상세가 되고 속도의 정적분을 했을 때 위치 변화량이 되면 뭔가 아쉬워? 앞으로 간 것도 더하고 뒤로 간 것도 더하고 싶어. 전체 움직인 거리를 구하고 싶다. 뭐만 해주시면 되냐? 위아래 넓이 다 더해야 되니까 마치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처럼 관계식에다가 절대값만 붙여주시면 된다는 거죠. 맞아요? 이러면 위쪽 부분도 아래쪽 부분도 다 더해지고 전체 미쳐나가 전체 움직인 거리 8이 되실 거니까. 보세요. 넓이의 관점에서 결국 우리가 정적분 단어에서 배우는 세 가지 개념 부정적분과 정적분 그리고 넓이를 구하는 요 세 가지 과정이 정확히 속도 위치 관점에서는 뭐다? 위치와 위치 변화량 그리고 움직이는 거리에 해당하는 개념이 되신다는 거예요. 됐죠? 요것만 매치를 시켜주시면 이제 이 다음부터는 과학 문제가 아니라 그냥 수학 문제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자, 다시 과학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절대값을 붙여서 정적분 계산을 했다는 건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붙였다는 소리인데 속도에다 절대값을 붙이면 뭐가 떨어지시고 그치 부호가 떨어지시고 부호가 떨어진 방향이 사라진 속도의 크기 그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십니까? 속력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속도에는 방향의 개념이 있으면 속력에는 방향의 개념이 없는 그대로 크기만 남는 값이 되실 거기 때문에 내가 속력을 정적분하고 싶다. 뭐다? 움직이는 거리를 구하고 싶다 라는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수투에서 그대로 배웠던 내용이야. 됐니? 그리고 수투에서는 굳이 속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도
부정적분, 정적분, 넓이의 관점에서 어렵지 않게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었어요. 보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 개념이 평면으로 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야.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개념들 그대로 들고 이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지. 야, 글씨. 자, 우리 미분 단원에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를 나타낼 때 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y는 fx 꼴이면 결국 점의 좌표는 x, x, fx 꼴로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 거고요. 맞아요? 만약에 xy가 4개 변수를 통해서 따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면 뭐다? x좌표, y좌표, 그대로 t에 대한 관계식으로 따로따로 정리해 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맞아요? 자, 그리고 이 위치를 통해서 얻은 속도. 자, 그대로 평면 위에 방향을 나타내야 되다 보니까 x는 x대로, y는 y대로 방향을 그대로 간직한 채 뭐야? x축은 x축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9호를 간직한 채 y축도 마찬가지로 y축 방향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9호를 간직한 채 그대로 x좌표는 x좌표대로 y좌표는 y좌표대로 미분을 해주시면 된다 그랬다고. 맞아요? x에 대한 관계식이면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고요. 매개 변수에 대한 관계식이나 그대로 매개 변수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시면 x는 x대로 y는 y대로 각각의 방향에 대한 속도 전부 다 정리가 가능할 거라 그랬다고요. 됐어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벡터라는 개념을 모르는 이상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됐어요? 네, 거기에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방향은 필요 없고 크기만 얻고 싶다. 어떻게 해주시면 된다 그랬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원점에서부터 정확히 속도의 x좌표, y좌표, x축 방향, y축 방향 크기만 그대로 마치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듯이 두점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시면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 그쪽도 마찬가지로 x는 x대로 y는 y대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방향은 제거하고 크기만 남길 수 있게끔 속력도 정리해 주실 수 있다 그랬어. 자, 여기까지가 뭐야? 미분이야. 맞아요? 속도 속력의 관점에서의 미분이면 매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접선의 기울기의 관점에서도 이야기하실 수 있었죠. x는 x대로 y는 y대로 미분하면 지금 요 단원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요걸 토대로 우리가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나중에 구분 잘 지어주셔야 돼요. 똑같이 매개 변수가 주어져도 속력을 물어보냐 아니면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보냐에 따라서 내가 정리해야 되는 방향이 달라지시기 때문에. 됐어요? 근데 결국은 똑같은 관계식에서부터 파생된 개념이다. 매개 변수 함수의 미분. 근데 이거는 곡선의 접선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방향이면 우리는 이 점 자체가 움직이는 속도 속력에 관심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거꾸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의 속도 혹은 위치가 주어지게 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똑같이 위치 변화량 움직인 거리이실 거란 말이야. 맞아요? 위치 뭐 해주시면 돼? 어차피 우리 속도는 x 따로 y 따로 미분을 하셨으니까 여기에서 위치로 돌아가고 싶으면 다시 x는 x대로 y는 y대로 적분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위치랑 속도는 x, y 섞이는 거 없이 x는 x대로 y는 y대로 미분을 하셨기 때문에 거꾸로 속도를 통해서 위치를 구할 때에는 다시 x는 x대로 y는 y대로 따로따로 적분한 관계식이 그대로 그 점에 x좌표, y좌표가 될 것이다.
다만 부정적분에는 항상 무엇이 적분 상수가 붙기 때문에 처음 위치 정보 고려해서 적분 상수만 잘 세팅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개념 원리에는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에 뭐가 없냐? 위치 변화량이 없거든요. 그대로 그냥 움직인 거리로 넘어가죠. 맞아요? 일단 움직인 거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근데 움직인 거리는 수직선 위에서 뭐였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다 더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붙인다고 그랬고, 절대값이 붙인 속도는 그대로 뭐가 되시기 때문에 속력이 되시기 때문에, 맞아요? 평면상에서도 움직인 거리는 그대로 뭐가 되셔야 되냐? 속력의 정적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서는 그냥 관계식 하나에 그대로 그래프 그려서 위쪽 아래쪽 넓이만 따져주시면 되는데,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의 속력은요, 뭐야? 그냥 단순히 부호가 떨어진 절대값이 아니시다 보니까 X방향, Y방향, 방향은 없애고 크기만 남기기 위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렇게 쓰셨다 보니까 똑같은 속력의 정적분인데 내가 해야 되는 정적분 계산이 전혀 다른 계산이 되신다는 거예요. 됐어요?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에서 속력은 속도의 크기가 단순히 부호가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다? 만약에 x에 대한 관계식이 주어졌다? 그러면 여기는 요 속도 속력 그대로 크기만 가지고 와서 1 플러스 f 프라임 x 전체 제곱에 루트를 붙인 채로 dx,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매개 변수가 주어져 있어? 그럼 그대로 이 매개 변수 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는가 구간 정해놓고 뭐야? 속도에서 방향을 뺀 속력 그대로 t에 대해서 접근을 해주시면 되세요. 지금 책의 292쪽이랑 293쪽에 평면 위의 점이 움직인 거리 그리고 곡선의 길이가 마치 다른 공식인 것처럼 정리가 되어 있는데, 결국 뭐예요? 평면 위의 점이 움직이게 되면 그 점이 움직인 자취가 우리가 맨날 구하는 도형의 방정식이고요. 함수죠. 곡선의 길이는 결국 그 점이 움직인 거리랑 같은 개념이 되시지 않니? 맞아요? 지금 이 두 페이지에 있는 움직인 거리랑 곡선의 길이는요, 다른 개념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됐어요? 결국 같은 개념이고, 식을 봐도 지금 t에 대한 관계식 부분은 전혀 1도 다르지 않고 똑같지 않습니까? 왜? 점이 움직인 자취가 그대로 곡선이 되기 때문에 곡선의 길이는 곧 점이 움직인 거리가 되신다는 거야. 됐죠? 근데 곡선의 길이가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y는 fx꼴로 주어져 있을 때에도 같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92, 293쪽에 있는 움직인 거리 곡선의 길이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 수투에서 이야기했었던 속력의 정적분이다 라는 사실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정확히 우리가 미분단원에서 정리했던 위치, 미분한 속도,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로 정리한 속력까지 구한 다음에 그대로 정적분에 집어넣어서 움직인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겠다. 자, 이거를 그냥 바로 그냥 때려 넣고 계산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 무엇 먼저 해주시면 차근차근히 속도도 구하고 피타고라스 정리로 일단 유식부터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정적분 계산에다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는 거죠. 됐어요? 마치 우리가 부피를 구할 때 일단 단면의 넓이 다 정리해놓고 인테그랄에다 집어넣었던 거죠. 됐어요? 바로 그냥 관계식을 막 때려 집어넣는 그런 식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됐죠? 개념적으로 움직인 거리는 속력의 정적분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만 꼭 기억을 해주시죠. 됐어요? 그러면 왜 책에는 위치 변화량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가? 너무 어려워서 없는 거냐가 아니라 반대로 너무 쉬워서 없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위치 변화량은 우리 아까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그냥 빼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중간 과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이 예를 들어서 이 점부터 이 점까지 이렇게 어떤 관계식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면 움직인 거리는 속력을 구해서 정적분 계산을 해야지 실제 길이가 나오겠지만 뭐야 위치 변화량은 그냥 처음 위치 나중 위치만 생각을 하면 되니까 우리 과학 시간에도 배웠죠? 위치 변화량은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단 거리만 찾아주면 되거든. 됐어요? 최단 거리는 항상 선분을 연결해야 되고 결국 위치 변화량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한방 컷이 날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정적분까지 가실 필요가 없겠다는 거예요. 됐어요? 없는 게 어려워서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쉬워서 없는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위치 변화량도 어디 빈자리에다 잘 정리해 놓읍시다. 그죠? 수직선 위를 움직일 때에는 앞으로 뒤로밖에 안 가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거리가 상쇄가 되는 개념이시면 평면 위로 움직일 때에는 그대로 처음 점, 나중 점 연결만 해주시면 되다 보니까 됐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어렵지 않게 구해주실 수 있는 오히려 움직인 거리가 훨씬 계산이 복잡한 왜냐하면 속력 자체가 수직선 위로 움직일 때랑은 개념 자체가 달라지시다 보니까 그 속력을 구해서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정적분 계산만 조심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294쪽에 필수예제 12번. 자, 이건 지금 어디 위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수직선 위를 움직이고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식 그냥 하나만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t는 0일 때 점 P의 위치가 원점이다. 뭐야? 처음 위치 정보를 준 거예요. 맞아요? 수제도 똑같은 문제였지만 관계식만 그냥 삼각함수로 바뀐 거야. 바로 1번에서 물어보는 게 위치야. 그럼 무엇을 하셔야 되겠다? 이 속력의 부정적분을 구해봐야 되겠다. 사인 적분하면 뭐가 되시고?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시고 맞아요? 파이 t이기 때문에 t에 대한 적분을 하면 파이 분의 1까지 t가 나오셔야 되겠죠? 코사인 파이 t. 그리고 적분 상수 뭐야?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빵 집어넣으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잖니? 맞나요? 미쳤나봐. 빵 집어넣으면 1이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파이 분의 1인데 원점이 되셔야 되니까 적분 상수는 플러스 파이 분의 1이 되셔야 되겠다. 보세요. 자, 이제는 상수항이 더 이상 처음 위치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는 것도 조심을 하시면서 t 자리에다가 2 집어넣으시면 되지. 여전히 빵이네요. 코사인 2파이 1이기 때문에 그대로 위치는 빵이 되시겠다. 됐죠? 자, 2번 1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는 무엇이고 수직선 운동에서는 굳이 속력의 정적분까지 가실 필요가 없겠다. 개념적으로는 속력의 정적분이지만 수직선 운동에서는 그냥 그래프의 넓이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럼 뭐야? 1부터 3까지니까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자고. 자, 내가 이거를 정적분 계산을 바로 때리지 않고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는 이유는 뭐냐? 자, 파이 t이기 때문에 주기 얼마? 2죠? 그러면 1부터 3까지니까 적어도 여기까지는 그려주셔야 되겠네. 한 주기가 2면 두 주기는 4고 여기는 3, 여기는 2, 여기는 1. 결국 움직인 거리는 요 넓이랑 요 넓이 그대로 더해주시면 되는데 내가 얘기했죠? 사인 코사인의 4분의 1 주기는 넓이가 얼마이시다? 1이다. 근데 얘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쪼그라들었어요? 파이 분의 1만큼 쪼그라들었죠? y축 방향으로는 늘어나거나 줄어든 거 없죠? 그대로 넓이는 파이 분의 1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지금 몇 칸 있어? 4칸 있지? 움직인 거리는 그대로 파이 분의 4가 되실 거다.
됐죠? 적어도 사인, 코사인은 정적분 없이도 넓이를 구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특히 주기랑 관련한 넓이는 만약에 0부터 45도나 60도까지 둘러싸인 넓이라고 하면 그건 계산해 주셔야 돼요. 됐어요? 지금 둘러싸인 넓이가 명확하게 지금 한 주기만큼이니까 4분의 1주기 넓이 1에다가 확대 축소 고려해서 그대로 곱하기 4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됐어요? 이런 느낌으로 움직인 거리는 수투에서도요 정적분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속도가 1차 함수다. 뭐 그려주시면 돼? 그냥 직선 그려놓고 삼각형, 사각형의 넓이 그려주시면 되고요. 속도가 t에 대한 2차 함수다. 근데 마침 내가 구해야 되는 움직인 거리가 이만큼이야. 우리 수투에서 넓이 공식 배우지 않았습니까? 넓이 공식 통해서도 얼마든지 움직인 거리는 구해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필요하면 정적분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맞아요? 움직인 거리, 위치 변화량 같은 경우에는 정적분하기 전에 일단 속도 그래프를 항상 그려보시면 정적분 없이 구할 수 있는 문제구나, 없는 문제구나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됐죠? 필수 예제 13번. 자, 이번엔 평면 위를 움직인다. 자, 위치가 주어져 있네요. 와, 얘는 속도가 주어진 게 아니라 위치가 주어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자,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자, x, y는 하고 각각 주어져 있는데 자, 나는 일단 좌표의 형태로 정리를 할 겁니다. 위치부터 3분의 5 t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 콤마 루트 5 t 제곱 플러스 4. 그러면 이 위치를 토대로 속도는 어떻게 해주시면 돼? x는 x대로 y는 y대로 미분해 주시면 돼. 5t 제곱 마이너스 1 콤마 2 루트 5t. 내가 원하는 게 움직인 거리 이시기 때문에 무엇까지? 속 몇 가지 정리를 해주시면 그대로 루트 안에다가 x방향, y방향 제곱만 해주시면 돼. 20t 제곱. 됐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속력은요 항상 루트 밖을 튀어나올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전개 안 하고도 완전 제곱식이 보이시면 성공이에요. 착착 마이너스 10t 제곱이잖아. 플러스 20t 제곱하면 다시 플러스 10t 제곱이 되시겠지? 얘는 결국 무슨 완전 제곱식이라는 소리야? 5t 제곱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으로 다시 묶이신다는 소리예요. 안 그러면 우리 적분 뭐 해야 돼? 무리함수 적분해야 돼. 맞아요? 움직인 거리에서 그것까지 물어보진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미친 척하고 무리함수의 부정적분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 나올 수 있게 준다고요. 심지어 논란의 여지도 없이 이건 뭐야? 항상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 이런 것도 필요 없죠. 그냥 그대로 튀어나오시면 돼.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움직인 거리는 뭐다? 그냥 2차 함수의 정적분이 되시겠구나.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적분만 해주시면 된다고요. 됐죠?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바로 2번. 자, 마찬가지로 지수함수랑 삼각함수가 곱해져 있네. 자, 그래도 항상 위치 좌표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지수함수 코사인 2t 콤마 지수함수 사인 2t. 그러면 속도는 뭐가 되실 거니까 곱해 미분을 해야 되네. 얘 미분하면 그대로 코사인이고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2 튀어나오시죠? 그죠? 마이너스 2 사인 2t가 되시니까 공통인수 2에 t제곱 묶으면 안되면 곱해 미분 어디다 따로 해가지고 정리해주세요. 코사인 2t 마이너스 2 사인 2t까지가 x축 방향이에요. 맞아요? 얘도 비슷한 느낌으로 미분해 주시게 되면 일단 사인 2t는 그대로 그리고 얘 미분하면 2만 튀어나오겠지. 사인 미분하면 플러스 코사인이니까 자, 이것도 항상 미분인지 적분인지 조심을 하면서 그죠? 아까는 적분이었잖아. 지금은 미분이시란 말이야. 이걸 가지고 속력을 구하고 싶다. 그대로 뭐 해주시면 돼? 제곱해서 때려 넣으시면 돼요.
씨. 그러면 이거 제곱 2에 2t 제곱은 공통인수로 묶어주실 수 있겠네. 맞아요? 그러면 코사인 2t 제곱하고 얘 제곱하면 4 사인 2t 제곱이 되실 거고, 여기는 사인 제곱 2t가 되고, 여기는 4 코사인 제곱 2t가 되면 뭘 빼먹었어? 2배의 AB를 빼먹었죠? 마이너스 4 사인 코사인 플러스 4 사인 코사인. 상쇄 맞습니까? 날라가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소거가 된다고. 그러면 결국 사인 제곱이 5개, 코사인 제곱도 5개. 와, 이만큼은 그대로 뭐가 되신다는 소리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 1이니까 맞아요? 그런 게 5개가 있으면 그대로 5가 되신다는 소리지. 루트 5 2의 t. 얘는 그냥 지 혼자 제곱이니까 밖으로 나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움직임 거리는 요거를 그대로 0부터 2까지 적분을 해주시면 되겠다. 됐어? 자, 미분에서 속도를 구하고 그걸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로 정리하는 요 과정이 할 때는 좀 끔찍해 보일 수 있어요. 하다 보면 결국은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식이 거의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쫄지 않고 속력까지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해놓고 뭐 하자? 정적분 계산을 해주시자. 됐어요? 이 부분도 계산 연습 조금만 참고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 보세요. 그럼 표현이 움직인 거리에서 곡선의 길이로 바뀌어도 달라지는 건 1도 없으시겠다. x랑 y가 t에 대한 관계식으로 주어져 있어. 그대로 뭐 하시면 돼? 위치에서부터 미분하고 피타고라스 정리만 써주시면 돼요. 위치가 코사인 t 플러스 t 사인 t x좌표, 사인 t 마이너스 t 코사인 t y좌표, 0부터 파이 사이. 이번엔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네. 그러면 속도는 뭐다?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곱에 미분하면 플러스 사인에 플러스 t 코사인이니까 얘네 둘이 날라가요.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곱에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또 날라가네.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플러스 t 사인까지. 맞아요? 속도가 어떻게 되신다? t 사인 t, 콤마 t 코사인 t 여기 코사인이지. 여기가 사인이 되시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고 나서 속력 그대로 루트 안에 제곱해서 집어넣으시면 t제곱 공통인수로 묶일 거고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우와 1이다. 어차피 t는 양수기 때문에 루트 t제곱은 그대로 t가 되시겠지. 뭐야, 곡선의 길이는 0부터 파이까지 t dt가 되신다는 거예요. 됐어요? 식은 되게 복잡해 보여도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시다. 됐죠? 자, 그러면 이게 x, y가 매개 변수로 주어져 있지 않고 그냥 y는 fx꼴로 주어져 있을 때에도 달라지는 건 없다. 내가 다 보여드렸어요. 미분 때부터. 방금 전에도 y는 fx꼴이면 위치를 x, fx로 놓으시라고요. 됐어? 그러고 나서 미분만 뭐에 대해서 해주시면 돼? x에 대해서 미분해 주시면 돼. 속도는 뭐가 되시고 1 그리고 2분의 1의 지수함수 그대로 얘는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만 한 번 더 곱해주시면 속력은 보다 루트 하고 1 플러스 제곱하면은 4분의 1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의 전체제곱. 이거 뭐게? 네. 1은 4분의 4. 계속 할까? 이 전개하면 역순위가 마이너스 2 나오죠? 플러스 4하면 다시 플러스 2가 되시겠네?
뭐 이해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플러스 다시 완전 제곱식이라고. 맞아요? 네. 항상 이런 식이에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루트 밖을 다시 플러스가 돼서 나오실 거고, 그러면 곡선의 길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까? 그리고 우리 정적분자들에서 이야기했죠. 역수관계인 지수함수의 합은 우함수이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면 게이득하고 곱하기 2 해주시면 되는 거지. 곡선의 길이. 됐어요. 정적분 계산의 관점에서도 항상 우함수, 기함수는 눈여겨보셔야 된다. 됐습니까? 해서 자, 어떤 형태로 주어져도요.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 y는 fx 꼴이든 매개 변수로 주어져 있건 미친 척하고 음함수꼴로 주어질 수도 있을 거고요. 역함수꼴로 주어질 수도 있겠지. 어떤 형태로 주어져도 결국 위치에서부터 속도, 속력 정리해서 계산해 주시면 될 거고, 움직인 거리는 그 속력을 그대로 정적분에다가 집어넣어 주시기만 하면 된다. 수투에서도 미적분에서도 수직선에서도 평면에서도 움직인 거리는 항상 뭐기 때문에 속력의 정적분이라는 것만 꼭 기억을 해주시자고요. 됐어요? 수직선 운동에서 속력은 방향이 빠지면 그냥 부호만 떨어져 나가는 절대값이면, 평면 위의 속력은 방향, 이제 단순히 부호만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벡터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지만 일단 이 부분은 그냥 받아들여 주시자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나중에 기하를 배우고 나면 얘가 왜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부분만 잘 받아들여 주시면 움직인 거리, 곡선의 길이 의미 없다. 똑같이 그냥 속력의 정적분으로 구한다라는 느낌으로 계산 연습만. 계산도 생각보다 그렇게 정리하고 나면 복잡한 식이 아니라는 거. 됐죠?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길고 길었던 미적분 수업이 끝이 납니다. 나도 알아요. 이게 짧은 기간 안에 이 많은 내용을 특히나 다른 과목에 비해서 미적분이 해야 될 게 진짜 많아요. 양 자체도 많고. 근데 내가 뭐 8번밖에 수업을 안 하기는 했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길어질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빨리 끝난 편이긴 해요. 근데 그래도 내가 빼먹고 설명한 건 없어요. 그래서 기본 개념적으로 빼놓고 이야기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삼각함수 덧셈 정리에 유도하는 과정만 빼놓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유도 과정, 증명 과정까지 다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유도 과정, 증명 과정을 너네가 한 번 정도는 꼭 해보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공식이 어떤 구조의 공식인가가 보일 거거든요. 사실 이건 미적분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를 유도를 해보느냐 안 해보느냐에 따라서, 왜냐면 미적분은 외울 공식이 너무 많고 그 식들이 되게 복잡해 보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식들이 어느 과정을 통해서 유도가 됐는지 한 번 정도는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계산은 걔네들을 기본 계산을 베이스로 해서 해주셔야 되니까. 특히나 미분 단원의 그래프 해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분, 극한 이런 것들은 거의 그냥 기본 계산처럼 삼각함수 덧셈 정리 그냥 보면 탁탁탁탁 나오는 수준으로 정리가 되셔야지만 그래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시기 때문에. 됐죠? 이게 넘어야 될 허들이 되게 높은, 기본 허들이 되게 높은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베이스먼트로 하는 과목도 수원, 수투 두 과목이나 되잖아요. 다른 과목은 그런 게 없어. 수원, 수투 전부 다 수학 상하만 알아도 되고요. 기하, 확통 전부 다 수학 상하선에서 처리가 되거든. 기하, 확통한데 수원, 수투에 등장하는 개념 하나도 안 나와요. 없어도 돼. 근데 미적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연계가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지수로고 삼각함수 당연히 알아야 되고, 수투에서 배웠던 미분적분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얹어가지고 여러 가지 극한, 도함수, 미분법, 적분법 다 기본 계산으로 해놓고서는 뭐냐?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던 그래프 해석부터 넓이, 정적분 이런 것들을 막 똑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계산 과정을 최대한 까먹기 전에 열심히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미적분 문제를 다시 보면
이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수업 시간에서 다루지 않았던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미적분에서는 더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이 기본 개념 계산 가지고 수능 문제를 커버한다고 했을 때 수원, 수투, 기하, 확통은요 사실 내 기본 개념 강의만 가지고도 커버해 줄 수 있는 비율이 되게 높아요. 적어도 한 60% 이상은 커버를 칠 수가 있는데 미적분은 이 기본 개념 계산 가지고 수능 시험 문제를 푼다고 하면 커버 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거의 대부분 뭐냐? 그냥 산수예요. 여러 가지 공식을 쓴 그냥 산수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미적분 기본 개념 수업을 가지고 수능 문제를 풀려면 결국 그 이상의 무언가들을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쌓아 올리셔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요번 특강 때 배웠던 기본 계산들에 막히기 시작하면 공식들이 정리가 안 돼 있고 기본 계산에서 계속 실수가 나고 이제 막히기 시작하면 이제 그 이상의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되게 높은 과목 중에 하나예요. 됐어요? 연습만 잘 되면 사실 수투하고 연계성도 되게 큰 과목이다 보니까 수능 과목으로 선택을 해도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는 과목이긴 한데 그러려면 너네가 해야 되는 일단 기본 연습량 자체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많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다른 과목 특강에서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특강 수업 하나 가지고 너네가 이 과목을 마스터했다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듣고 내가 칠판에다가 열심히 문제 푸는 거 눈으로 보면 와씨 나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지 앞에서 슬슬 푸니까 나도 그냥 따라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막상 현실은 시궁창이기 때문에 다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 미적분은 더더욱 너네 스스로 연습해 주셔야 되는 비중이 되게 높은 과목 중에 하나예요. 됐어요? 그래서 뭐 수업 시차 자체는 다른 과목하고 똑같이 진행이 되고 기본 개념 자체도 똑같이 진행을 하지만 그리고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조금 더 설명해준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 개념 강의 하나만 가지고 만약에 내신 시험을 친다, 수능 시험 문제를 푼다 라고 하면 다른 과목보다는 조금 해야 될 내용들이 더 많은 과목이 미적분이라는 거 꼭 생각을 해주면서 지금 요 기본 개념 강의 가지고 너네가 커버 친다고 하면은 아마 학교 시험에서도 잘 받아야 40점일 겁니다. 됐어요? 이게 미분적분으로 가게 되면 그래프 해석이 진짜 무궁무진해져. 수투만 해도 그냥 극대극 써가지고 모든 그래프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었으면 미적분은 그거 말고도 되게 많은 그래프 해석 툴들을 배우잖아. 거기다 우리가 미분할 수 있는 함수 자체도 되게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 둘씩 하다 보면은 사실 수투 때보다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그래프 해석의 양 자체가 무진장 많아요. 이걸 다 공부한다고 하면 사실 되게 할 게 많은 게 미적분이거든. 네, 우리는 그냥 기본 계산 정도, 각각의 함수에 대해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정도. 근데 그걸 조심하면 사실 미분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안 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너네가 좀 시간을 들여서 조금 더 상위 개념 강의를 듣던가 다른 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집도 풀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됐어요? 그런 것들을 좀 명심을 하면서 만약에 기본 개념이라던가 공식 이런 것들에서 뭔가 막힘을 느끼고 까먹었는데 어쩌지 이런 느낌이 드시면 언제든지 유튜브 찾아와서 다시 복습을 하세요. 그렇죠? 근데 나중 가면 이 미적분을 계속 이제 문제를 풀고 연습을 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 기본 개념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그냥 코웃음 나올 정도로 되게 기본 계산이었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힘을 느끼시면 다시 꼭 복습을 해주세요. 특히나 공식 유도 과정들, 여러 가지 미분법 그리고 삼각함수, 지수로 함수에서 극한을 유도하는 과정들, 왜 우리가 x의 개수만 보고도 극한값을 결정할 수 있는지 그 배경들 이런 것들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 공식을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미적분을 한번 싹 공부하고 나면 아마 다른 과목들을 보는 시선도 되게 많이 달라질 거예요. 수학 1을 보는 시선이라던가 수학 2를 보는 시선. 특히나 내가 부분부적 설명하고 나서 어떤 이야기 했느냐, 수학 2의 넓이를 구할 때 정적분 계산을 할 때 이제 이 넓이들이 착착착 슬라이드로 보이기 시작하실 거라고요. 그렇게 해석을 했을 때 수투 정적분에서 되게 어려운 문제 해석이 되게 용이해지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하위 과목들을 바라보는 시선들도 이제 미적분의 관점에서 조금 더 넓게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설령 내가 나중에 고3 때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이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수투 해석하는 데에는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 변곡점 이야기하면서도 3차 함수 이야기 했었잖아. 맞죠?
수트 때는 전혀 이야기 안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점 대칭성이라던가 반복점의 개념들을 만약에 내가 미적분에서 가지고 뭐 수투 3차함수 해석을 하는데도 되게 큰 도움이 되실 거란 말이야. 됐어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용도로 미적분 과목을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난 개인적으로 미적분보다는 기하 선택을 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입시의 관점에서는 미적분 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열심히 막 거의 3주 동안 했는데도 예병 시험 보면 3, 40점도 못 맞는다고 하면 야 누가 미적분을 공부하니? 그만큼 할 게 되게 많은 과목이란 말이야. 근데 반면에 기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반만 해도 반의 시간만 들여도 충분히 수능 수준까지 문제 풀이 능력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는 미적분 선택자가 지금 많은 상황인데 언젠가는 역전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작년에 기하 신청자들이 적어서 표준 점수에서 불리할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표준 점수가 똑같이 나왔어요. 미적분이랑 기하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공부할 시간 좀 적게 들이고 기하 선택해서 그 시간에 다른 과목을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미적분 파트는 대학교 가서 이제 개고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거는 뭐 너네 교육과정이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좀 그렇습니다. 일단 이왕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으니까 요거 까먹기 전에 꼭 열심히 연습해서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미적분 선택하신 분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 앞으로 너네가 이걸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를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됐죠? 잡설이 길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